공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145쪽 제6절 정비사업조합부터 건축법 일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비사업조합은 꼭 한 문제가 출제되니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 여기다 정리했으니까요. 잘 좀 정리해서 점수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했던 거 한번 복습 차원에서 OX 3개만 질문 드리고 한번 수업을 하도록 하죠. 복습들 하셨겠죠? 자, 먼저 지난주에 우리가 도시개발법 했죠. 자, OX입니다. 환지계획을 시행자가 작성할 때에는 환지계획 내용에 청산금 결정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그렇죠. X, 오, 대단하시다. 그것은 환지계획 작성 시 포함시켜야 할 내용이 아니니까 틀렸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지획권 시도사가 발행할 때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렇죠? 누굽니까? 그렇죠. 행정안전부 장관. 그렇습니다. 세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국어는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한다. X죠. 국어는 정비기반설에 해당한다 그래야 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체크해보고 세 문제 드렸는데 하나도 못 맞히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속으로. 그랬어요? 그리고 실력이 엄청 쌓였어요. 다행이시다. 자, 공법 이 요약점만 그냥 반복적으로 하세요. 편하게. 아시겠죠? 다른 거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이 시험 볼 때까지 요약집 가지고 계속 반복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달 실시하는 모의고사를 응시하면서 자기 실력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모의고사에서 점수가 설령 공법에서 뭐 37.5가 나와도 합격할 수 있으니까요.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은 실력이 아직 익지 않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쭉 하면은 오늘 시험장에서는 다 60점 넘게 그런 점수가 나오니까 최선을 다해서 나가시고요. 모의사는 꼭 볼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145쪽 정비사업조합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하고 있습니다. 이 정비법상 정비사업 조합 꼭 시험에 한 문제 나옵니다. 먼저 정비법상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게 크게 보면은 3개,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 재건축 사업 있죠. 이 세 가지 사업 중 무슨 사업을 할 때는 조합을 설립할 필요가 없을까요? 오케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 할 때는 절대 이 조합을 설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무슨 사업을 할 때만 이 조합을 설립해서 조합이 시행자로 등극을 하는가? 재개발하고 재건축. 이렇게 두 가지.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 누가 만들까? 바로 이 정비사업을 하게 되는 장소가 이미 확정돼 있죠. 그 장소를 뭐라고 그래요? 정비구역이라 하죠. 왜 이 정비구역에 재개발하자 정비구역, 재건축하자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한 장소가 있죠. 그 장소에 누가 만드느냐? 이걸 토지 등 소유자가 만든다. 아시겠죠?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 뜻을 아셔야 되는데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하는 것은 자 이미 공부했죠. 지난주에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이 정비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는 여기 보세요. 토지 소유자하고 이 등이 누구를 말하냐? 건축물 소유자하고 또 등이 누구냐? 하나 말씀해 보세요. 지상권자. 그래요. 그렇게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토지 지상권자를 말합니다. 그 자들이 이 재개발 정비사업자업을 설립하는 것이고 여기 재건축사업의 경우는 또 다르다. 중요하죠. 재건축사업의 경우는 토지 등 소유자의 뜻. 바로 여기 보세요. 정비구역의 재개발이 아닌 재건축의 경우는 재건축 정비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다. 동시효권이다. 이게 중요해요. 건축물하고 땅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들. 및 알겠죠? 그런 자들이 바로 이 조합을 설립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 이 조합을 설립할 때 설립 절차가 있겠죠? 이 재개발 사업을 한다. 그때는 보세요. 재개발 사업을 할 때는 원칙은 조합을 설립해야 돼요. 원칙은 설립해야 돼. 근데 외회적으로 여기 보세요. 이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이다. 몇 명? 20명 미만이다. 그러면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자기들이 시행자가 돼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아셔야 돼요. 그런데 재건축 사업을 한다. 그럴 때는 조합을 설립해야 합니다. 네? 차이점. 그게 서두에 나와 있거든요. 바로 145쪽의 1번의 내용이 그거예요. 알겠죠? 정비사업조합에서 1번이 그거다 이렇게 하셔. 1번. 무슨 사업을 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할 수 있다고요? 재개발사. 그럴 때는 조합 맞는다 안 맞는다? 안 받는다. 그 1번의 셋째 줄 중에 단서조항. 다만 그게 중요 표현이에요. 다만 무슨 사업을 할 때는 조합을 만들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재개발 꼭 하셔야 돼요. 그때는 누가 사업을 하니까 토지 등 소유자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조합을 설립한다. 그럴 때 설립 절차 가장 먼저 뭐 하느냐? 이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를 구성해요. 근데 이 추진을 구성합니다만은 구성을 꼭 해야 할까요? 구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까요? 않는 경우가 있어. 이 지역을 권하고 있는 시장 군수이 지원해. 야, 서류 준비해서 나한테 와라. 내가 설비인가 내줄 테니까. 이렇게 하는 것을 공공지원사업이라고 그래. 공공지원사업 할 때는 추진위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네? 자, 그래서 마지막 줄 나와 있죠? 그 페이지 마지막 줄이 있으니까 그걸 잘 받으셔야 돼요. 자, 그래. 이 추진위를 구성한다. 그래. 구성할 때는 이 안에 있는 토지동 소유자들이 만듭니다. 그래서 토지동 소유자 등이 만드는데 위원장을 포함하여 몇 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는가? 5명. 여기 보세요. 숫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추진회를 구성할 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몇 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5명. 수치 봐두실 것. 찾았죠? 몇 명? 5명.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구성할 때 우리를 합법적인 추진으로서 인정을 해주세요라고 바로 이걸 받아야 돼. 승인. 승인은 누구한테 받을까? 관할 시장군수들한테. 이때 승인을 신청해서 승인을 받으려고 할 때는 여기에 토지동 소유자가 1000명 있다고 하면 그네들의 의사를 확인해야 되겠죠. 우리를 바로 이 조주로 인정을 해주는가, 추진을 해주는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 추진을 구성하고자 승인 신청할 때는 여기 보세요. 토지동 소유자 얼마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되냐? 가반수.
동의 확보해서 바로 승인 신청하면 돼요. 승인 신청했더니 바로 이 승인을 내줬다 그러면 합법적인 추진회가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46페이지. 여기 토의동 소재, 여러분들이 저 토의동 소재다, 주인공이다. 그때 내가 위원으로 들어가고 싶다. 그때는 바로 위원장 해보고 싶다. 그때는 이 결격사유 해당을 해볼 수 없어. 여기 있죠? 자, 146페이지. 이 결격사유는 다음에 조합을 설립해서 운영할 때 조합 임원도 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추진회 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은 곧 임원도, 조합장이사, 감사도 될 수 없는 자들이 똑같은 자들이에요. 미피피, 파금, 벌금 100만 원, 10년 지나지 않는 자, 그네들은 추진회 위원도 해먹을 수 없고 또 조합의 임원도 해먹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 가로 3번. 그런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서 위원으로 활동하다가요, 그 사유가 발생해서 퇴임처리에 됐다. 그때 가로 3번에 셋째 중요해요. 그 퇴임된 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는다, 잃지 않는다, 잃지 않기 때문에 추진회에서 끝까지 책임 안고 가야 된다. 보시고, 이때 추진회가 바로 시장 군수 승인하에 합법적으로 구성되었다면 추진위원회에서 행할 수 있는 업무 내용이 있어요. 업무 내용은 기출된 바 있으니까 어떤 일을 하느냐, 조합 설립 인가를 받게 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정비사업 점업 관람자를 선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설계를 선정 변경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략적인 사업 시행계획서를 작성하기도 하고, 이 조합 설립 인가를 다시 얘네들이 신청하고자 토의동 소재한테 가서 동의를 접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관 그 초안을 작성해요. 이런 일을 하거나 이렇게 하셔요. 정비사업 점업지를 선정하기도 하고요. 자, 그것 좀 읽어두시고, 그 다음에 바로 쭉쭉쭉 내려와서 7, 8, 9, 10, 11번 꼭 봐두셔야 되겠다. 그래, 이 추진회 승인 받았던 추진회 측에서 이렇게 이제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설립인가를 신청해요. 이때 인가 신청서를 들고 누구한테 가느냐? 바로 관할 시장수등. 똑같아. 시장 군수등한테, 관할 시장 군수등이 인가권이 하니까 설립인가 신청을 합니다. 인가를 신청할 때 오른쪽에 가로 1번, 2번 중요해요. 얼마의 동의서를 받아서 내야 되냐, 여기 있는 친구들 거예요. 토의동 소재에 동의서가 필요한데 이때 얼마의 동의서를 확보해서 돼야 설립인가를 신청해서 인가 받을 수 있는, 이 동의 요건은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고 달달달 해야 돼요. 엄청 중요해요. 가로 1번과 2번을 묶어서 동시에 박스를 해가지고 그걸 복사해서 머리에 들어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재개발은 4321. 4321 이렇게 와요. 4321. 그래. 4321. 4321. 그래.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이 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가 먼저 나. 왜? 머릿수가 더 중요하거든. 한쪽에 그 사람들이 몰려 살 수가 있거든. 그 사업자. 토지 면적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 머릿수가 더 중요해. 사람 머릿수.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동의서 들고 와. 100% 동의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이 사업장 안에 재개발 사업장인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반대했어. 무슨 조합이냐? 해가지고 반대했어. 근데 이 요건 맞춰가지고 설립인가 신청해서 인가 받아버렸네. 그러면 30인에 등기 쳐버리면, 법인 등기 치면 법인인 조합이 성립되고, 그러면 의무적으로 자기가 동의 안 했더라도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조합이 된다. 그래서 조합이 되라고 하면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죠? 아주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 수치 달달달 432 우리가 도시개발법상 여러 가지 동의하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 그때 동의 요건이 엄청 많이 나왔죠. 거기는 땅을 미는 사업이, 땅을 미는 사업. 그래서 면적이 중요해. 그래서 면적이 항상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토지 면적이 얼마에 동의받고 토지 소유자 총수에 얼마 동의받고 이렇게 나왔다. 그럼 면적이 먼저 나오고 총수가 나옵니다. 그 동의 요건을 다 묶어서 정리해놨죠. 도시개발법상 동의 요건. 그래.
여러분이 그거 다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공부하기 좋게 박스에다 제가 저기 103페이지에 다 묶어놨거든요. 시험에 나올 만큼. 그래서 그거 거기 보면 3, 2, 2, 1 쭉 나오죠. 3분의 2, 3분의 2, 2분 쭉쭉 나오죠. 그래서 그거하고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 여기는 4, 3, 2, 1 그리고 재건축은 이렇게 정벽을 재건축하자라고 정벽을 지정했는데 이 정벽을 지정할 때 이렇게 주택단지 40년 된 5층짜리가 있는 주택단지하고 주택단지가 아닌 데가 포함해서 재건축 사업장으로 묶어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주택단지 아니냐 주택단지가 아닌까지 포함된 경우 그쪽은 또 얼마의 동의가 필요하냐 두 가지로 딱 묶어서 알아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주택단지 안은 한 동, 두 동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각동별이 있어요. 그 주택단지 안에 10동 있다면 10동을 다 묶어서 전체란 말 쓰고 한 동 한 동을 각동이래요. 각동이 큰 개념이에요. 전체가 큰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가 나오고 각동별이 나온다. 이렇게. 그래 전체는 4343 남결. 각동별은 가반수. 동시권이 와 봐주시고. 그리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은 그 지역에 여기요 주택단지 아니죠. 거기는 4332. 그래 이걸 달달달 외우는 게 쉬운 겁니다. 나머지 쭉쭉쭉쭉 체크하면서 가면서 여기는 이제 신경 팍 써야 돼. 외우지 못하면 꽝이거든. 여기서 결정 날 숫자 암기사 달달 내가 여러 번 나왔어. 가로넣기 그대로 그냥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여기 봐봐 이제 이 동요권 맞춰가지고 재건축 사업자라고 조합설 인가시켰더니 시장수 등이 인가 내줬어. 인가 내주고 나서 바로 조합 성립돼요. 또 할 일 남았어. 할 일 남았죠? 그래 인가 신청해서 오케이 해서 설립인가 내줬다 합시다. 인가 떨어졌다 해서 조합 성립된 거 아니에요. 그날로부터 늦어도 30일 내에 며칠이에요?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 가서 법인 등기인 설립 등기를 해야 돼요.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바로 법인 등기 쳐졌으니까 법인으로서 조합이 마침내 성립되는 거예요. 네. 등기 없이는 조합 성립 안 된다. 우리가 바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조합도 등기 하에야 조합은 성립되었듯이 이것도 다 아셔야 돼요. 그래 이렇게 조합이 성립됐다 그러면은 이 재건축사업의 경우는 바로 누가 조합이 되느냐? 동의한 자. 여기 재건축사업장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로서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셔야 돼. 누구만 된다고? 동의한 자. 아시겠죠? 자, 이때 동의한 자니까 여기 봐봐. 여기 재건축 정비사업장 안에 여기 나대지만 가져온 토지 소유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네들은 조합은 될 수 없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 뜻을 아셔야 돼. 재건축이. 알겠죠? 재건축은 항상 토지 등 소유의 뜻이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라 말이에요. 그런 자 중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만 재건축 사업, 정비사업 조합이 성립되면 조합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 재건축 사업장 안에 그 토지 등 소유자 등으로서 토지 등 소유자로서 재건축 사업에 반대한 자도 조합이 될 수 없고 토지만 소유자도 될 수 없고 건축만 소유자도 될 수 없고 지상권은 더더욱 될 수 없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 내용은 다 써놨어요. 여러분들은 편하게 읽고 설명 듣고 통과 밑에 그 내용을 바로 151페이지에서 써놨거든. 151페이지 그 위에 조합은 자기에서 별표 2개 보면은 자세히 써놨어요. 자세히 써놨으니까 그걸 읽어보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해보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것을 잘 봐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144페이지, 지난주에 144페이지 이미 했어. 144페이지에서 조합원 자격과 토지 등 소재의 범위에 대해서 다 체크를 했어요. 박스 속에서 비교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잘 이해해 두시면 훌륭하다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조합이 성립됐다 그러면 146페이지 보시면은 146페이지 7번, 8번, 9번, 여기 10번 나와 있죠. 이렇게 조합이 성립되면 이 조합의 구성원인 토지 등 소재 등 있잖아요. 얘네들은 조합 설립에 따른 여러 가지 경비를 내야 돼. 먼저 추진회가 구성돼서 운영되면 추진회에서 바로 경비 좀 내세요 그러면 내야 돼. 그리고 이 추진회 아까 설립할 때 동의한 자들 있잖아요. 추진회 설립할 때 구성할 때 동의한 자들은 조합 설립할 때 동의한 걸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진회 측에서 설립인가 신청해서 인가까지 받았다. 그러면 바로 30일에 등기시면 바로 조합 성립되죠. 조합이 성립되면 추진회 측에서 업무와 관련해서 얻게 된 권리 의무가 있을 겁니다. 그런 권리 의무는 조합이 다 승계합니다. 포괄 승계해서 조합에서 책임져야 돼요. 그리고 책임지도록 추진회 측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회계 정보를 조합 설립인가 받고 나서 30일에 다 인수인계해서 넘겨줘야 된다. 그 내용이 바로 7, 8, 9 이런 거예요. 10번까지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번. 이 11번 보면 시장 군수 등 여기 봐봐. 이 지금 이 조합을 왜 만들었겠습니까? 왜 조합 만들었을까요? 시행자 되려고. 재개발 사업 시행자, 재건축 사업 시행자 되려고 조합을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 조합은 간에 조합을 설립해서 운영할 때에 조합장이 돈 먹어가지고 감옥 갈 수도 있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바로 법적으로 이네들이 직접 조합을 대신해서 사업을 할 수 있어. 법적으로. 알겠죠? 알겠죠? 그랬을 때의 내용 11번 봐봐요.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정비사업에다 줄 거봐. 11번 정비사업에다 줄 것이고 재개발, 점찍고 재건축 이렇게. 그때 서버를 이해해줄게. 재개발, 재건축. 원래 조합이 그 사업을 하는 시행자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데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바빠가지고 토지주택공사 등을 그 사업 시행자로 지정 고시했다. 그럼 어때? 이 조합 봐봐요. 이 조합이라는 존재 있으나만 하죠. 이제 이네들 와서 해주니까 있으나만 하는 존재죠. 여기 또 이 조합 만들기 전에 추진회 구성해서 운영하다 문제가 발생해서 그래서 지네들이 들어가서 직접 해내지. 그때는 추진회 필요 없겠죠. 그래서 이 자들이 바로 이 조합을 대신해서 시행자가 돼가지고 사업을 하게 된다 그러면 추진회 구성해서 운영하다 그런 사태가 발생했다 그러면 추진회 승인은 취소된 거 간주됩니다. 조합 설립인가도 취소된 거 간주해서 해체가 됩니다. 그 내용이 11번이다. 언제 이렇게 취소된 거 간주해버리냐? 바로 그 고시된 날 다음 날. 오늘 그래 이 한국토지지동사 지방공사를 시행자로 투입한다라고 딱 고시하면 다음 날에 이 조정은 사라지게 됩니다. 받으시고 오른쪽 그 147페이지 아까 3번에 가로 1번과 2번 엄청 중요하다. 받으시고 그리고 4번은 안 입어도 될 것 같아요.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149페이지 11번, 12번, 11번이 아니라 1번, 2번, 3번 가로 그것 좀 봐주셔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여기에 주인공이 토지동호 소유자로서 이렇게 동의서 줘버렸어. 동의서 줬어요. 찬성했단 말이에요. 동의서 줬다. 이렇게 동의서 줬는데 마음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나 동의 처리합니다라고 의사표시에서 날려보내면 돼요. 그러면 동의자료에서 빼줘요. 알겠죠? 동의자료에서 빼줘.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있어. 여기 혹시 주인공이라면 토지동호 소유자라면 여기 봐봐요. 동의를 처리해서 반대파로 돌아섰다 그래도 이런 요건 맞춰가지고 이런 요건 맞춰서 인가 신청해서 인가 받고 조합이 성립돼 버렸다 그러면 재개발의 경우 어때? 당연히 의무적으로 조합이 돼 버리죠. 반대해도 조합 성립되면 재건축할 때는 어떻게 돼? 조합한테 안 돼. 반대파들 안 돼. 바로 자기가 물건 가지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때는
현금 청산, 손실보상금 받고 나가야 돼. 조합은 분양분 못 받아. 그러니까 잘 판단해야 돼. 무조건 반대가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협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해. 조합원들이 똑똑하면 다 빨리빨리 하자 해서 끝내버려야 돼. 그래야 짧은 시간에 비용 절감 빨리 끝내서 분양받아서 들어가 살고. 자, 아무튼 자 거기 만약 그래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철회는 항상 봐봐요. 철회는 자기가 동의서 냈던 거 바로 첨부해가지고 인가 신청하기 전에 승인 신청하기 전에 내야 돼. 알겠죠? 이미 자기 거 동의서 첨부해서 내버렸어. 그때는 철회 못하는 거예요. 서류서 들어가 버렸는데 그거 가지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시장으로서. 알겠죠? 그래 전에만 하는 거예요. 전에 항상. 자, 후에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 들어가 버렸어. 자기 거 동의서 첨부해가지고 승인 신청, 설립인가 신청. 그래서 전에 하게 된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바로 그 내용 증명식을 하는 거예요. 동의 처리해서 보낼 때는 어떻게 한다고? 내용 증명. 내용 증명 보내보셨나 모르겠는데 살다 보면 보내게 돼요. 한 번씩. 또 여러분 중개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겁니다. 저도 여러 번 해봤거든. 그래 내용 증명은 바로 나가 반대합니다. 동의 처리하면 처리해서 만들어. 소식 출력받아가지고. 그래서 그거 자기가 사인하고 바로 다 준비해서 이걸 우측으로 가지고 가요. 똑같이 한 장 해가지고 복사해. A4에다가. 그래서 처리한다. 처리해서 만들어가지고 항상 입으라는 게 서면을 하는 거예요. 서면. 알겠죠? 동의도 서면을 해요. 서면 동의. 철회도 서면을 서면으로 합니다. 그래 내용 증명 4장을 복사해. 복사해가지고 바로 이걸 우측으로 가는 거 우측. 4장을 왜 준비하냐? 봐봐. 우체국에서 하나 보관할 거, 또 우체국에서 개인 찍어가지고 나한테 하나 줄 거. 2장 그러면 왜 필요하냐? 여기. 지금 바로 일로도 하나 보내야 돼. 추진이면 추진해. 바로 얘네들한테 하나 보내야 되고 시장 군수한테 하나 보내야 돼. 알겠죠?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도움을 받아왔던 친구들한테 하나 보내야 되고 그 도움에서 받아왔던 친구들이 결국 그 도움에서 어디다 써먹으려고 받아갔어? 시장 군수한테 내려고 하지 않가.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도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좀 철회했습니다. 그래서 2관 됐다 발송해서 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왜 발송했어? 발송했다. 오늘 발송했다. 그러면 그때 효력 발생할까? 아니에요. 언제 효력 발생하냐? 그 효력 발생 시점은 가로 3번에 있어. 그래서 가로 1번에서 가로 3번을 화살표 이렇게 보내봐. 그래서 3번은 중요표. 언제 자기가 동의를 철회했다면 언제 효력 발생하냐? 찾았나요? 가로 1번에서 가로 3번을 화살표 보내라고 그랬죠. 잘 따라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오늘 철회했다. 오늘 철회가지고 발송했어. 발송한 날이 오늘이다. 6월 7일. 여기 봐봐요. 시장 군수가 이 동의 철회서를 접수했다면 접수한 날이 6월 그냥 8일 합시다. 접수하자마자 내가 접수했다라고 동의의 상대방한테 바로 그 내용을 통보해 주게 돼 있어. 그래 접수하자마자 통보했어. 접수한 사실을. 그날이 6월 8일. 동의 상대방에게 이 동의 철회서가 도달됐는데 도달했는데 6월 9일. 이랬다면 언제 동의 철회 효력은 발생하는가? 동의 철회 효력은 바로 이 양자 중 빠른 때. 그게 나왔죠. 언제 빠른 때 그 말이죠. 내가 시장 군수 등으로서 내가 동의 철회서 접수했다라고 추인해 치겠다 통보한 때 하고 동의 상대방이 추인에게 도달한 때 중 빠른 때 효력 발생한다. 알겠죠? 자, 봐도 시험에 다 나왔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가로 1번, 2번, 3번, 4번, 5번에 손 하나도 버릴 거 없고 그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가서 가로 2번 봐봐. 아까 여기 2번. 이때 이 동의 철회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점이 또 있어. 거기 보면 박스 안에 가로 2번 동의 철회에 할 수 있는 시점은 아까 이렇게 인가 신청하기 전에 해라고 그랬죠. 근데 인가 신청하기 전이라도 봐보세요. 이 인가 신청할 때 인가 신청하는 이 추진회 측에서는 먼저 창립총회를 개최해가지고 정관을 확정해. 그래서 내가 동의서 철회했는데 창립총회를 개최해버렸어. 개최해버렸다. 그러면 동의 철회 못해. 알겠죠? 창립총회 개최하기 전까지는 할 수 있지만 창립총회를 개최해버렸다. 그러면 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동의를 너무 빨리 줘버렸어. 동의서 너무 빨리 제출해버렸어. 그렇다면 근데 이 동의 요건 다 마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잖아요. 그 추진의 세력들이. 그때 내가 동의서 제출한 터 바로 30이 지나버렸다. 그럼 또 하지 못해. 30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아까 창출을 바로 개최해버렸다. 그러면 또 창출을 개최하면 해야지 못해.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을 한번 좀 읽어주시죠.